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오늘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갑질의 나비 효과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조양호 회장은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는 걸까요? 대한항공 경영은 또 누가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주주 손에 밀려났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온갖 갑질이라는 갑질은 다 보여줬던 집안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이분들 목소리 들으면은 참 다시 또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원들은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겪었고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그 결정이 났을 때 밖에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한항공 주주 대리인은 조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회사 경영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임 찬성 측에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조양호 회장 연임에 실패하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역으로 오늘 조 회장이 물러나니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히려 물러나니죠.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재 경쟁력 제고를 위해 777-302R 일가의 전횡적인 황제 경영으로 우리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에서 500원이 넘는 예상 퇴직금을 받는 바 있었습니다. 다른 주제 말씀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꼼수를 위한 물러남이 아니기를 바라는. 예, 오늘 내용은 충분히 이제 들어서 아실 텐데 주주 중에 중요한 지분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오늘 이쪽으로 손을 들면서 결국은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 네네. 지금 일단 이사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3분의 1을 얻지 못해서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도 물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대한항공 정관을 봤더니 예. 이사가 3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의 이사는 4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조양호 회장이 임기가 2019년 3월까지였기 때문에 요번에 주총회에서 그 연임을 갖다가 하려고 했던 건데 예. 그것이 지금 무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 이사와 대표이사의 직함을 갖다 가질 수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영권을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대한항공이 조금 독특하게 예. 그 대표이사가 3명이었어요. 그 조양호 회장, 그다음 조원태 회장, 예. 그 조원태 사장,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사장 1명 해가지고 3명이서 각자 대표였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빠져도 사실 경영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조원태 사장한테 힘이 더 많이 실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 대신에 이제 조양호 회장은 상법에 보면 업무집행 지시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 개념에 포함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를 갖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은 지되 그 권한이나 예컨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가 되면은 연봉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거 못 받죠. 못 받는데 회사 경영에 간섭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미등기 임원이라고 해도 경영도 할 수 있고 네네. 또 지금 한진칼 대표이사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박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그 한진칼 대표이사가 되는 건 맞는데 예. 대표이사는 한진칼만 대표지 대한항공의 대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한항공의 대표이사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대한항공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대한항공의 예. 대표이사가 조양호 회장 말고도 2명이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엄연하게 대표이사가 있는데 그래도 조양호 회장이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겠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정관에 보면은 그 대표이사나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이 과반수 찬성만 하면 되어 있었는데 그 1999년에 이제 정관을 갖다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심지어 한진칼만 하더라도 과반수만 있으면은 이제 이사가 될 수 있는데
그 대한항공만 3분의 1로 그 요건을 갖다가 강화시켰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오히려 지금은 발목을 갖다가 잡는 그러한 예. 결과가 초래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김광덕 본부장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떠나서 대한항공 측의 오늘 저런 입장은 국민 감정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실제 상황과 달리 어떻든 간에 대한항공에서 저렇게 나온 거는 지금 현재 국민과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에 맞서겠다고 하는 그런 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보 전략상으로도 아주 잘못된 거고 잘못된 경영권을 오늘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셈인데 예.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겠다. 그리고 미등기 이사로서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잘못된 처신이라고 보고요. 어떻든 이번에 조양호 이제 대표이사 대한항공에 이제 낙마한 거는 땅콩에 의해서 물컵에 의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 코드 이런 거에 또 이어지는 이런 거에 납입 효과로 생긴 거로 보는데 그는 아까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절반으로 그게 이제 줄어든 게 아닌가. 절반의 경영권 행사다. 왜냐하면 주총을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예. 차명진 의원. 이 그림 보면요. 예.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박물을 마치 자기 거라고 해서 팔아먹잖아요. 네. 저는 이 현상이 지금 국민연금이 그 소위 말하면 대한항공 경영에 그렇게 개입 간섭하는 것이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나는 내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가입한 돈이 그 대한항공의 누구의 회장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잘라내는데 그 활용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이름으로 저렇게 경영 간섭을 해도 되는가? 제 얘기가 분명히 국민 감정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 경영은 국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헌법과 법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난번에도 김학의 같은 경우에 그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내사 상태인 사람을 그 공항에서 출국 금지시키는 거는 그건 안 맞듯이 모든 게 이게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부도덕하면은 그 부도덕한 거를 그 주주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돼요. 근데 그 왜 국민연금이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왜 저의 그 동의도 없이 왜 그 마음대로 저기에다가 경영권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차명진 의원은 부정적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김영주 의원. 차라리 오히려 이러한 그 스튜어디십의 그 개입과 간섭이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대한항공을 올바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 그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국민연금의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면 길게 봐서 뭐 일일이 스튜어디십을 과잉 발휘해가지고 근영권 간섭하면 그건 사실 잘못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성, 공개성 또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나라든 혹은 기업이든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크게 국민의 감정에 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국회의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그러면 뭐 선거구에서 투표 찍어준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투표 찍어줄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하고 다르죠.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의사를 반영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표 찍은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죠. 국민연금의 가입자의 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하고 총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원칙이 안 맞는 가입자들의 거예요.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스튜어디십 발휘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저는 원칙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왜 국민연금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연금 공단 관리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왜 국민연금이 어제 의사를 자체 회의를 결정합니까? 열어서 결정을 했어요. 의결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그런 의결을 하는 거는 그리고 그건 맞지 않다 이겁니다. 결정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런 결정한 근데 게 제가 이해가 안 잘못됐다고 가요. 말씀하신 거죠? 아니 차명진 의원님은 반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성입니다. 네. 그러면 저의 의견하고 차명진 의원님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기업에 생각하는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의 국민연금이 경영에 생각하는 개입하면 안 하지 됩니다. 않겠습니까? 아니 개입하면 네.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더 일찍 오른 거죠. 그 주가가 이 스튜디오십 코드라고 하는 것은 오르냐 안 오르냐는 2008년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그게 왜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원칙에 맞느냐 국민연금이 자본주의 원칙 같은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 걸 선회하면 기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걸로는 들려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지 않죠. 지금요, 이런 제가 식의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 전에 한 번도 있었지 않았었어요. 과거에 공기업이 있던 데를 지금 국민연금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거기에 그 사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막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와 이게 다름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이런 식의 그 본인의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한 것은 올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게 없었단 올해부터 말이죠.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규정을 왜 도입한 그전에는 이유가 안 뭔데요? 했는데 그럼 그런 그전에 다 규정을 도입한 잘못된 이유가 겁니까? 그런 올해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반성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반성을 100번 해도 좋은데요. 그 반성이 자본주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죠. 자본주의 원리가 기본 뭐냐고요, 원리에 도대체. 지난 2008년 이후에 미국이 그럼 기본 원리를 자본주의 지켰습니까? 기본 원리가 정확히 뭔데요? 무조건 관여 안 하는 게 기본 미국이 원리입니까?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 돈을 안 줬습니까? 일정하게 편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것이 면이 내 일종의 편법이라는 편법이라는 미국 거예요? 내에서도 네. 비판이 많은 거예요. 비판은 아니, 어디든지 누가 있을 수 하는 있는 것이고 거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아니 네. 제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게 제 얘기를 듣고서 아니, 충분히, 이게 제가 국민 예. 감정에 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 원리, 그다음에 법치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그때그때의 국민 감정에 따라서 바꾸면은 이 나라 체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가 충분히 양쪽 얘기를 들었고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자체 반대하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 주주권을 행사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영주 의원,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인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명진 의원께서는 나도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왜 내 의견 안 들어보고 마음대로 하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연금 사회주의예요 이게 예. 바로. 알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저만 유일하게 발언을 못했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사실 최명진 의원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칼은 대한항공은 원래 이제 공항 공사였다가 오래전에 이제 민간 기업으로 바뀐 거죠.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KT도 그렇고 KTNG도 그렇습니다. 포스코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민간 기업이지만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디오십 코드를 통해서 일정 정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안에서 오늘 이루어진 결정이고요. 일단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진의 퇴출은 시장에 저는 자정작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연금의 무리한 월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태 사장이 대표이사로 경영을 할 수 있고 오늘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지 않은 조 회장이 경영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마당이면 저는 스튜어십 코드 제도를 오히려 더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국민 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연금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경영에 의견을 내는 제도를 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좀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